오늘 광복 77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축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시의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한 2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다량의 비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안전벨트 부품에 대한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광복 77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축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하늘에도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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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광복 77주년 기념식이 열린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 광복회 뉴욕지회, 뉴욕 평통이 공동 주최한 기념식에는 주류 정치인과 한인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조국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병화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가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찰스 이윤 뉴욕 한인회장은 축사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정신을 받들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투쟁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의 자유를 이루어내신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그 정신을 받들어서 저희가 앞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캐시 워커 뉴욕 주지사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선언문을 통해 축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세 삼창과 함께 광복절 노래를 부르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큰 희생을 한 선조들을 기억하며 광복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뉴욕시의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주 로클랜드 카운티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소아마비 확진자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 하수시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미 최대 도시인 뉴욕시에서도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10년간 소아마비 청정지대였던 뉴욕 보건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슈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뉴요커들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해법은 간단하다며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산 국장은 소아마비가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상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맞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은 증상이 없지만 수일에서 수주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감염자 중 마비 증상을 겪는 경우는 소수지만 마비 증상자의 5%에서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유행 때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뉴욕주에서만 수백 명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한 2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께 한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국회의사당 부근인 워싱턴 이스트 캐피털 스트릿 노스 이스트와 2번가 사우스 이스트 사이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바리게이트 충돌 직후 차에서 내려 호공을 향해 여러 차례 총을 발포하고 경찰이 다가오자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당시 하원과 상원은 모두 휴회 중으로 국회의사당에 있던 사람은 경비원과 외곽 경비를 하는 경찰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델러웨어주에 거주하는 리처드 요크 3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있는 자택 압수수색 실시 후 정부 관련 건물에 대한 공격과 테러 가능성에 관해 경고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뒤 그해 4월 남성 용의자가 검문소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범죄 이력 조회 결과 지난 10년간 범죄 이력이 존재했다면서도 하지만 의사당 난입 사건과의 직접 연관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수사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다량의 비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첩 혐의까지 두고 있지만 트럼프는 비밀에서 해제한 문건이라고 반발하는 등 신구 정권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연방수사국이 지난 8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가 방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장에는 비밀 표시가 있거나 국방정보 또는 비밀 자료 전송과 관련한 모든 문서 또는 기록을 압수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정부 및 대통령 기록 또는 비밀 표시가 있는 모든 문서의 변경, 파괴, 은폐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에는 연방 기록의 은폐, 제거, 연방 조사 기록의 파괴, 변경, 국방정보 이전 등 3가지 형사 범죄 위반 가능성을 적시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를 토대로 FBI는 영장 집행을 통해 1급 비밀 문건 4개, 2급 비밀 및 3급 비밀 문건 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 문건 1개 등 모두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비밀 문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부의 특정 시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FBI는 압수수색에서 이들 비밀 문서 외에 사진첩과 직접 수기한 메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 관련 문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문서 등 33개 품목 약 20선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영장이나 압수물 확인증만으로는 압수한 문건의 내용을 알 수는 없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수색 과정에서 핵무기 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기가 30여 년 만에 가장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6월 주택구입 능력지수는 98.5로 1989년 6월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구입 능력지수는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가격, 가구당 중위소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미국인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것은 집값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은 데다 모기지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현재 미국의 단독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42만 2,300달러, 평균 모기지 금리는 5.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와 제로금리가 맞물려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미국의 주택가격은 최근 들어서도 공급 부족 탓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가격은 46% 오른 것으로 중개인협회는 집계했습니다. 연초 3%대 초반이었던 대출금리는 지난 6월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급등세가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가격과 금리의 이중부담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세도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내년에는 집값 오름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소폭 하락을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 주택 건설 위축으로 아직도 미국의 주택시장이 공급 부족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의 이코노미스트 니콜 바쇼는 월스트리트저널에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수요자들의 구입 능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하원은 지난 12일 인플레 감축법을 찬성 220대 반대 207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4,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린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발판으로 이번 법안 처리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무분별하게 지출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 달러,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 건강보험에 64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또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뉴욕주가 이번 주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에 돌입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부터 21일까지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으로 정하고 주저녁 고속도로의 검문소와 순찰 차량을 늘려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차량 집중단속 주간 동안에는 과속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이 23,087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기간 음주운전 등 기타 차량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32,170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올버니 록펠러 칼리지 교통안전관리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과속으로 인한 뉴욕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353명으로 전년도 317명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또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이 중 약 30%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과속운전은 수많은 위험과 비극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며 이번 단속 캠페인을 통해 모든 뉴요커들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남서부 지역 주민 1,400만 명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와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로키 산맥 중부 지역, 그레이트 베이슨, 텍사스 남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지적인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 지역에선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CNN 방송은 애리조나주에서 와이오밍주까지 700만 명 주민의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남서부 대부분 지역에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수주의보 발령 지역에는 최근 돌발 홍수로 2명이 사망한 네바다주 사막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텍사스주 남부에는 앞으로 며칠 동안 155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를 비롯해 프레즈노와 레딩 등 센트럴밸리 주민 700만 명을 대상으로 폭염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 온도가 섭씨 42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안전벨트 부품에 대한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차량에 장착된 안전벨트 프리텐셔너의 결함을 조사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는 자동차에 충격이 감지되면 안전벨트를 탑승객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 결함조사국은 2020년에서 2022년에 나온 일부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갑자기 작동할 때 파열되거나 파손되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결함조사국은 프리텐셔너가 파열되거나 파손되면
파편이 튀어나가면서 탑승자에게 찰과상이나 다른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2021년식 엘란트라, 2021년식 제네시스 GV80, 2021년식 엑센트, 2022년식 소렌토 하이브리드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국은 필요한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프리텐셔너 부품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 개별 리콜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카고 교외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공원 대변인에 따르면 총격은 레이크 카운티 건희 지역에 위치한 놀이공원의 외곽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 공원은 독립기념일이었던 올해 7월 4일 퍼레이드를 노린 총격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던 시카고 하이랜드 파크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11일 팬데믹 연방기금 4,400만 달러를 활용해 공적 부조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의 각 아동에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의 3세에서 17세 어린이에겐 각 214달러, 3세 미만 아동에게는 150달러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팬데믹 연방기금을 수혜 대상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은 주 장애지원국이 맡게 됩니다. 혜택을 받게 되는 3세에서 17세 어린이 수는 약 18만 4천 명, 3세 이하는 3만 4,300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정당의 연방 하원 의원, 주 상원 의원 후보를 뽑는 뉴욕주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배정된 조기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시간은 내일과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20일과 2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뉴욕시 의회가 가결한 낙태권 보장 패키지 조례안에 12일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 전역 낙태시술 서비스 확대와 낙태 희망자의 법적 보호 강화, 시 보건국 운영병원과 클리닉에서 연방식품의약청 승인 피임약 무료 처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